이어서 4강 할게요. 작으니까. 왜 사업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해마다 미국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내셔널 비즈니스 위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사업을 하냐고. 그랬더니 돈을 벌려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었어. 8%야. 나머지는 뭐냐면 3분의 2 정도가 직접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직접 구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고 해요. 나는 이거 되게 동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보면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녹취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주도적인 거가 남이 시켜서 하는 거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직장에서 아니 회사에서 여러분처럼 일할 직원들을 찾잖아요. 없어. 여러분들처럼 일할 직원은 아무도 없어. 그런 직원은 나가서 다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전 상사한테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자의적으로 일하는 거가 좋아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직접 구현하고 내 꿈을 직접 만들고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좀 풀어볼게요. 내가 몇 개를 썼는데 12가지를 써놨어요. 여러분이 이거 맞는지 한번 봐봐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고 남에게 지시받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다 여기 와 있지. 지금 토요일 아침에. 지금 데이트하고 뭐 아니면 늦잠 자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 교육받는다고. 새벽 5시에 와서 여기 왜 와 있어? 참 재미있는 얘기 하는데 이 사장학교는 해외에서 수업이 꽤 많이 들어와요. 여기 말고도. 이번엔 그래도 적은 편이야. 그래서 사장학교 출신들은 해외에 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 어디 가서도 공짜로 잘 수 있어. 지금 이제 여기 반 돼갖고 반 친구 됐잖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로워. 여러분들 연락하면 공항에서 다 데리러 갈 거야. 근데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예요. 영국 어디 있어? 조앤 어디가 있어? 여기 조앤 지금 들어와 있어요? 런던에 지금 반이 하나 있다고, 거기에. 몰라요, 혹시? 사장학교 출신들 반이 모여 있다고, 거기에. 네. 그러면 런던 반에 연락하면 숙소 다 해결돼.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몇십 명 돼요. 혹시 북유럽 쪽에도 있습니까? 북유럽이 어디 여기저기 있어. 모여 있어. 지금 영국 중심으로 돼 있고, 굉장히 뭐 남아공부터 여러 나라 다 있으니까 다 뒤져봐요. 뉴욕도 있어요? 뉴욕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내가 이 성향에 맞는지 보라고 지금 내가 적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 내 열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세 번째.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 일할 만큼 일하고 쉴 만큼 쉬고 밤에 일하는 스타일이면 밤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면 새벽에 일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8시간 갖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내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남이 좋아하는 직업, 돈을 버는 직업. 자, 잠깐 조앤. 여기 영국 런던반 대표는 아닌 것 같은데 런던에서 지금 그 런던반 멤버 중에 하나고 이 사람들이 런던 갈 때 연락한대요. 그래서 이름 소개하고 내려가라고. 네, 저는 영국 산지 한 28년 정도 되고요. 영국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거봐. 네, 밥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리 전 세계 체인망입니다. 자, 내 직업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특이하게 여성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도 반반이잖아요. 보통 이런 수업을 하면 남자들이 70%, 여자가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딱 반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앞으로는 지금은 여성들이 사업을 하기에 더 예전보다는 더 좋은 환경으로 있고 오히려 지금은 장점이 더 많은 세계로 옮겨졌다고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남자들끼리 사업을 할 때는 뭐 인맥이나 무슨 뭐 학연 뭐 이런 거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히거든. 근데 여성들은 이거를 더 능숙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 남자들은 여성을 보스로 받아들이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자가 상사가 되면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더 없어져서 여자들이 사업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됐어요. 남자보다 더 낫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여성 사업가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왜 내가 이 여자들이라고 하냐면 이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업가잖아. 그래서 집안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남동생들 뭐 부모들 챙기느냐고 막 정신이 없다고. 이게 다 가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특히 여자들이 요새는 모계사회라서 남자들보다 더 가족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더 커요. 부모를 모시고 막 이런 게. 남자들은 결혼하면 그냥 와이프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남편은 뭐 상관없더라도 부모는 막 챙겨야 되잖아. 우리 처갓집도 다 그래요. 딸만 5인데 여기 장인어른 장모님이 딸 5 낳은 걸 예전에는 그렇게 억울해 하시더니 지금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딸들이 너무 다 잘하니까. 근데 아들들은 다 어때? 집에 가면 2시간만 지나면 이제 언제 집에 가나 이러잖아.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키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인 사람. 넘어가 볼게요. 6번째.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그다음에 내 회사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우게 생각하거나 빚을 지고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건 다 사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루한 거 절대 못 찾는 사람들. 저는 반복해서 하는 들 되게 못하거든요. 내가 농담으로 맨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으면 내가 손톱 밑으로 후비는 고문은 참아도 뜨개질 시키면 다 부를 거라고. 나는 진짜로 그러거든. 나 뜨개질 시키면 머리가 막 쭈뼛쭈뼛 올라가거든. 반봉 때는 정말 못해.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리더들과 친분과 우정을 나눌 기회를 확보한다고 믿는 사람들.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직장 다니는 그 공무원이나 직장 사회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참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해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할 사람을 내가 선정한다는 거.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막 1년, 2년 참으면서 일한다는 거 전체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자, 지금 이 12개에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해당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직장인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장인 거예요. 가족에서 다 내놓은 사람들. 틀 안에 안 들어가고. 다 들었을 거야, 이런 소리.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런 소리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엄청 들었을 거라고. 우린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세계고, 여기는 여자분들도 여기 와서 보면 제 제자들이 다 그래요. 중대에 있을 때 내가 경험인데, 부산에 있는 아가씨인데 사업체를 여러 가지를 해요. 특이한 친구예요. 무슨 미장원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 동네를 다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중대에 와서 동기들을 만나갖고 사업 얘기를 하니까 밤새 이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에서는 10분만 이 얘기해도 다 미친년 소리 들어서 자기가 입을 닫고서 하는데, 아니 중대 오니까 여자들이 다 자기처럼 다 미쳐 있더래. 그래서 저녁에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친구들하고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거라고. 여기 지금 일일 숙박하면 잠 안 자고 다 모여서 사업 얘기할 여자들만 여기 다 있거든. 인생에는 제가 보니까
사업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제가 평생 사업을 한 사람이라서 그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읽어요. 그걸 행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이 뭐냐면,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장하는 거잖아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어.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책임질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의지대로 하고, 내가 이거를 스스로 자의식 갖고 하고, 이거를 갖고 싶어.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을 내가 믿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즉,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해요. 자유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독립이 필요해요. 사장은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언제 어디든 누구와 갈 수 있는 자유, 어떤 권위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정신, 경제적 자유를 얻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이걸 하면 제 경험상 가장 행복한 상태가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업 경영을 통해서, 왜 내가 그럼 사업을 하지? 사업을 해서 저걸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나한테 선물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독립된 인격체를 유지하라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을 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과 이익을 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여기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하자면, 사업을 만약에 잘못해서 장사의 영역에 머물거나 계속 안 되면 직장 다니는 것만도 못해요. 우리는 소규모 업체에서는 직원들한테는 위험한 일 안 시키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주말에 내가 나와서 일하잖아. 사고 날까 봐. 그리고 저도 미국 가서 수년 동안 1년 365.4일을 일했거든요. 왜냐하면 설날 하루 오전만 쉬었어요. 그렇게 해서 7, 8년을 일했다고요. 이게 경영자가 아니고 노동을 하는 사장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마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죠. 반대로, 극단적인 얘기니까 반대로 잘하면 저 완벽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유일한 직업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로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돼요. 충분히 벌고, 이 충분히 벌은 그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보통 사업가들은 리더가 되기 때문에 내 가족과 가문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내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내 자식과 후세에게 행복한 삶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시조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 가문의 시조. 이 역할을 사장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하면 젊은 청년들이 그런 제안 되게 많이 하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거 관심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고 욕심내는 이런 좋은 청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걸 범위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봐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봐요.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축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너무 광범위히 생각하지 마세요.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당신 할 일들이 이미 그걸로 나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는 사람, 이것만 해도 나는 사회적 성직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장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내가 수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현재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목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암에 걸렸는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암 걸린 친구한테 되게 맹랑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야, 나는 혹시 네가 믿는 게 있을까봐 그 백이라도 써볼까 하고 너하고 친구하고 있는데 네가 암 걸려갖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럼 무슨 꼴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 무섭대.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여기가, 그 목사도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천국을 만들 거냐 지옥이 만들 거냐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실제 성직자들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과 여러분들이 갖고 만든 사회가 만약에 옳은 결정과 공정한 형태에서 운영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고 복지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이 사회에서 성직자의 역할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믿어요. 제가 한번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다 모여서 소풍을 가는 날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의 애들이. 그 애들이 나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애들을 보다가 쟤는 나하고 아무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나는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 걔들은 모르겠지만.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직원들의 운명과 그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직자가 하는 일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원과 여러분의 사회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 한다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 즉 여러분 자체가 사회의 성직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 자, 또 5분 쉬고 또 합시다.